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향가 원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가는 신충이라는 인물이 지은 노래입니다. 제목의 원은 원망을 뜻해요. 임금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신충이 자신의 체념을 담아 지은 노래입니다. 원래 10행짜리 노래인데 구 10행은 삼국유사에도 일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8행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 전체를 읽어볼게요. 질 좋은 자식. 가을에 아니 이거 떨어짐에. 너와 같이 가네 하신 말씀은 곁에서 모시던 임금의 얼굴이 변하신 데에야. 달림이 그림자 져서 어린 못으로부터 흐를 물결 가에 모래 이뤄지듯이 모사야 바라나. 세상 모두로부터 숨은 곳에서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1, 2행은 자연물을 통한 은유. 질 좋은 잣이 이거 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신충의 공적은 컸지만 인정받지 못하여 신충은 자신의 공적이 떨어지지 않은 질 좋은 잣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3, 4행은 임금에 대한 원망. 함께 가겠다던 임금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5행에서 8행은 신충의 처지. 딸 그림자 어린 못에서 물이 흐를 때 모래가 이뤄지듯이 출세하는 것을 바라지만 세상에서 잊혀진 곳에 있으니 무슨 소용이냐는 탄식입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충은 신라의 관리로 임금으로부터 직접 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임금이 잣나무 아래에서 신충과 바둑을 두다가 그 나무를 가리키며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신충은 벼슬을 얻지 못한 채 소외된 처지가 되었고 그 억울함과 한을 담아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여두었더니 잣나무가 갑자기 시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금이 노래를 발견하고서야 신충을 불러 벼슬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1, 2행. 원문은 이렇습니다. 갓 교희 자식. 글 안들 니고히 디임. 즉 질 좋은 자식, 가을에 아니 이거 떨어짐에입니다. 이 노래에서 잣은 좋은데 이거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신충의 공적이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합니다. 니고이를 시들어를 뜻하는 이유리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유리로 읽으려면 리을 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리을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 이렇게 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읽다의 옛말인 닉다에서 출발해 니고이, 즉 이것으로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잣이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충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3, 4행. 원문은 너다 희녀저 이시는 안 우럴든 느츠간시온드야. 즉 너와 같이 가네 하신 말씀은 곁에서 모시던 임금의 얼굴이 변하신 데에야입니다. 다이는 같이의 의미입니다. 너와 같이 가네가 임금이 신충에게 했던 약속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앙도는에서 앙자는 우럴로 읽습니다. 의미는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직접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럴드는 신충이 임금 곁에서 직접 모시던 시절을 회상하는 표현이에요. 교인은 를 이시로 읽습니다. 은이라 하신의 의미이고 동명사입니다. 은은 주격조사입니다. 교인은 이라 하심은 즉 이라 하신 말씀은의 의미가 됩니다. 가시오는 임금의 태도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게이의 발음을 두고 고티와 가수 두 견해가 있는데 의의 음을 고려하면 가스, 즉 변하다로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 뒤야를 어떻게 읽느냐도 쟁점입니다. 일부 학자는 이를 겨울여, 즉 겨울에여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에 가을이 나왔으니 다음은 겨울이 이어진다는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5행부터 8행 어디에도 겨울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없습니다. 굳이 임금의 태도가 변한 계절을 따진다면 오히려 가을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하는 겨울이 아니라 의존명사대에야로 읽어야 합니다. 해야는 임금의 얼굴이 변한 그 상황에서야라는 뜻으로 신충의 체념을 담은 표현입니다. 임금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5, 6행. 원문은 이렇습니다. 뜨라리 그르 희녀린 모섯. 희녀 물결 큰 모래 이히듯이. 즉 달림이 그림자 져서 어린 못에서의 흐를 물결 가에 모래 이뤄지듯이입니다. 에서 드랄은 달에 대한 높임말이나 아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달림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는 그르히,
즉 그림자져서로 풀이합니다. 고리인은 여린으로 읽고 어린으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빛이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다는 의미입니다. 연지질에서 연은 물이 고였다가 흐르는 깊은 곳을 의미하고 지질은 척역과 속격이 결합된 에서의의 의미입니다. 당시 에서의는 현대의 으로부터의 의미로도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에서 지질은 모두 으로부터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행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달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운 못은 비가 와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요합니다. 비가 와서 물결이 흐르면서 모래가 이리저리 일어납니다. 비가 와야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있어야 모래가 일어나요. 즉 물결이 없으면 모래는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충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거예요. 임금에 관심이 없으면 자신은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7, 8행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삿불하나 누리 모두 수몬대야. 즉 모사야 발하나 세상 모두로부터 숨은 곳에서야입니다. 모사는 앞서 모죽지랑가에서도 설명드린 개념입니다. 사적인 신하, 즉 특정 귀족 개인의 신하를 뜻하는 말이에요. 신충이 모사야 발하나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하 자리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사가 배정되고 자발적으로 사적 신하로 따르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높은 벼슬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충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두로부터 숨은 곳 즉 잊혀진 처지에 있으니 어쩌겠냐는 탄식이 뒤따릅니다. 연못가에 모래가 물결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듯 임금의 눈에 띌 기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벼슬을 원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신충의 깊은 체념이 담긴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십행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일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라진 두 행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를 추정해 봅시다. 구십행은 연연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취지의 말과 그저 임금이 잘 되기만을 빌고 살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노래이지만 끝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심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충은 자신의 처지를 이 자연의 이미지들로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그 감정만큼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한국학 기초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